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당시 최원정의 차에 치여 중태에 빠졌던 20대 여성이 어젯밤 끝내 숨졌습니다. 이로써 사망자는 2명으로 늘었지만 서현역 이후 흉기 난동 사건이 계속되면서 피해가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흉기 난동 사건이 왜 사회적 공포 수준으로 확대하고 있는 건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현역 사건 피의자 최원종이 오늘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검찰은 피해 망상 속에서 범죄를 저질렀지만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망상이 있다라는 사실은 논쟁의 여지 없이 그 사람의 이제 정신병력도 있기 때문에 그건 틀림이 없는 사실인데 다시 말해서 이제 정신과적으로는 지금 질병이 있는 상태이긴 하나 그렇다고 하여 범행 당시에 사실은 심신미약이 인정이 되려면 범행 당시에 정신 착란 상태가 있어야 되는데 범행 당시는 상당히 이성적으로 지금 차량을 이용해서 또 흉기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최대한 살상을 하기 위한 그런 그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이제 고의적인 행위를 입증함에 있어서는 지금 전혀 어려움이 없다. 책임 능력상의 어떤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여겨지지 않는다. 이런 판단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신과적 질병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늘 그런 상태는 아니지 않느냐. 범행을 저지를 때는 그거는 그런 상태가 아닐 수도 있다. 이걸 전제로 이제 판단을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전국 곳곳에서 이른바 흉기 난동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또 뉴스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국민들 불안감이 굉장히 큽니다. 네. 지금 같은 상황 교수님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살인 예고 글이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흉기 난동 사건들과 연관이 맺어지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굉장히 불안이 증가하는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곰곰이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지금 인터넷으로 올라오는 살인 예고글은 대부분 10대, 20대들이 올리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는 지금 입건된 사건이 지금 500건을 넘는 것 같은데 그중에 구속이 되는 그 일들은 10%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십 건 정도가 지금 상당히 혐의가 있다 하여 지금 구속이 되고 있는 와중인데 나머지 그러면은 90%는 대체 왜 살인 예고글을 올리느냐. 아시다시피 그중에 반이 10대들이 장난으로 올리거나 또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올렸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런 이제 살인 예고글이 올라오는 현상이 한편으로는 존재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중에 일부가 흉기 난동, 오프라인에서의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사실은 살인 예고를 올렸던 케이스 중에 실제로 흉기 난동으로 이어져서 살상 사람들이 다치거나 한 사건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럼 나머지 흉기 난동 사건들은 어떤 거냐? 그 흉기 난동 사건은 사실은 원래부터 있던 사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일어난 흉기 난동 사건의 평균 연령을 보면 30대 이상, 40대, 50대 되는 분들이 훨씬 다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인 예고글을 올리는 사람하고 지금 기존에 술 한잔 마시고 이제 주점에서 흉기 난동을 부리던 그런 류의 사건들까지 포함하여 그들은 또 다른 이제 기존에 있던 사건들이 지금 주목을 받으면서 사실은 지금 주치자들에 의한 흉기 난동도 일반 살인 예고에 따른 흉기 난동인 것처럼 지금 오인이 돼서 공포나 불안이 좀 약간 과장되어서 인지되는 이런 문제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더 이 부분을 분석적으로 고민을 해보자면 이제 정신질환자들 중에 관리가 안 돼가지고 흉기를 들고 이제 공공장소로 뛰쳐나오는 사람들도 존재하고 또 기존의 주치자들이 흉기 난동을 벌이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은 그런 이제 사건들 나름대로의 대안이 사실은 필요한데요.
그런데 지금 그걸 다 몰아가지고 살인 예고와 흉기 난동으로 둘이 뭉실하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야말로 그냥 사회적인 불안만 이제 뭐 확대 재생산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걱정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지금 이제 최근에 보도를 접한 국민들 입장에서는 흉기 난동 사건이 갑자기 늘어난 것 같은 걸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금년도에 유달리 살인 사건이 더 늘어났느냐 그거는 지금 그런 통계가 지금 보고가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인구 10만 명당 결과적으로는 뭐 2명이 채 안 되는 굉장히 낮은 숫자의 살인 발생률을 갖고 있는 건 틀림이 없는데 예. 그러나 문제는 이제 일부 사건, 예를 들자면 조선 사건이나 지금 서현역 사건 같은 것들이 예. 사실은 지금 영상이 이제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이제 뭐 사실은 보도의 지침이 틀림없이 있을 텐데 예. 그런 것들을 지키기 전에 이미 영상이 다 온라인상에 다 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영상이 재편집이 돼가지고 지금 쇼트폼 상태로도 지금 막 확대 재생산이 되고 있어서 네. 문제는 사건은 기껏해야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희귀한 사건들인데 영상은 뭐 너무 뭐 이렇게 클릭만 몇 번 하면 그 영상들이 이제 떠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 사람들의 불안은 일단은 굉장히 많이 이런 위험이 있는 것처럼 이제 지각이 되니까 예.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불안이나 공포가 실존하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불안과 공포를 가라앉히기 위한 치안의 노력은 틀림없이 해야 되는 것이지만 네.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불안과 공포가 객관적인 어떤 발생률에 비해서는 좀 지금 과도하다 하는 것도 틀림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흉악범죄가 계속 되고 있는 건 코로나19 사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대면 접촉이 부재하게 되고 사람들이 이제 공공장소로 나오지 못하게 됐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이 뭐 실내에서 집안에서 또는 혼자 사시는 분들은 고립되어서 그게 사실은 해소되지 않은 채 억눌려 있었던 부분은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대면 사회가 되면서 네. 그리고는 또 계절이 중요하거든요. 계절이 뭐 야외 활동들이 많아지는 이제 봄과 여름 이런 이제 시즌을 거치면서 네. 굉장히 많은 야외 활동 끝에 이제 정신적으로 취약한 사람들도 지금 그전에는 사실 쉽게 나와서 돌아다닐 수가 없었는데 예.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한 불안이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도 이제 나와서 활동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어느 사회나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대면 사회가 되면 다양한 종류의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수면 위로 다 떠오를 거다. 이런 얘기들은 다 사실 뭐 전 세계적으로 다 염려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아마도 이제 외로운 늑대형 테러 같은 게 많이 발생할 거다 이런 예견을 한편으로는 하셨더랬고요. 다 연구자들이. 예. 우리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지금 뭐 극단적인 선택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들을 하기는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지금 이제 1년에 지금 묻지마 흉기 난동으로 이렇게 이어질 것도 사실은 어쩌면 지금 이런 맥락 속에서 누적돼 있던 문제가 뭐 일시적으로 지금 외연화되는 이런 과정이 아니겠느냐. 아마도 시간이 좀 지나면 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 상당 부분 좀 안정적인 추세로 돌아설 거다. 이런 예상들을 한편으로는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가 뭐 예를 들어서 흉악범만 따로 수감시킬 수 있는 교도소를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가석방 없는 뭐 종신형을 만들겠다거나 뭐 이런 대책을 내놓거나 뭐 최근에 이제 치안 유지를 위해서 뭐 경찰 특공대를 다중 밀집 시설에 배치를 한다거나 뭐 장갑차를 배치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러면은 좀 과잉 대응이라고 하는 논리로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 그렇게도 보실 수 있겠지만 뭐 일단은 일본이나 미국의 선례로 보면 사실은 초기에 이런 문제는 다 이제 아주 이 핵가족화 뭐 어떤 이 고립된 이런
그 인구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다 어느 사회나 사실은 산업화가 되면서 다 경험하는 일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개입하느냐, 초기 단계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런 일들이 범죄 일반화된 형태로 뿌리를 내리는 뭐 그런 과정이냐, 아니면 중단을 이렇게 단절시킬 수 있느냐,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 1980년대에 처음으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었거든요. 예. 그런데 총기 통제를 못해서 오늘날은 하루에도 몇백 명씩 총기 난사 사건으로 사망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1980년대에 총기 통제를 했었으면은 그러면 지금 이렇게 총기 난사로 많은 인명피해가 날 이유가 사실 없을 텐데 네. 그게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우면은 그러면은 사실은 그 이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네. 그런 경우가 일본도 비슷한 경우들이 있어서 예. 소위 도리마 사건이라는 게 일어났을 때 처음에는 주목을 많이 받았지만 오늘날은 사실 하루에도 몇 건씩 도리마 사건 비슷한 어떻게 보면 무차별적인 이런 폭력 사건들이 일어난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제 지금 심각한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집중적으로 형사정책적으로 엄벌주의 내지는 치안력 강화가 필요한 건 맞는 시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통계를 잘 봐야 됩니다. 사건 수 같은 거를. 예. 이렇게 엄벌주의로 이제 대응을 했더니 지금 살인 예고글이 3주 전부터 일주일치씩 이렇게 통계를 잡아보면 경찰서에 입건되는 숫자를 이제 확인을 해보면 네. 현저히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는 어떻게 보면 아주 타이트하게 이 단추를 잠궈 나가는 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줄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지금 형사정책적인 어떤 방향이 맞았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이렇게 갈 거냐, 그건 사실 적절해 보이진 않고요. 예. 지금 살인 예고글이 현저히 줄어드는 그런 시점에는 사실 모든 게 원래 제자리로 돌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네. 이 근본적으로 사회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것도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신림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지금 민생 치안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잖아요. CCTV를 좀 더 많이 설치하겠다거나 아니면 의경제 부활 얘기가 나왔다가 지금 또 다시 또 들어가는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이렇게 민생 치안과 관련되어 있는 분야에서 좀 어떻게 국민들의 안심을 좀 시킬 수 있는 그런 치안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저는 그 치안 활동을 강화하는 건 아무리 해도 부족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무래도 이제 불안감도 그것도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그 시민사회의 니즈거든요. 안전하게 살게 해달라. 이런 그 목소리가 틀림없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치안을 강화하는 건 틀림이 없이 이제 중요한 정책이 되어야만 하는데, 그럼에 있어서 꼭 경찰력만 동원되는 게 다냐? 전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고, 사실 지역의 안전은 자치단체도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이제 여건에 따라 가지고 사람의 인구 밀도나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춰 가지고 민생 치안을 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방법 활동으로 커버하는 그런 지역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CCTV를 다는 게 훨씬 더 쉬운 일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산을 들여서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또 지방은 지방대로 지금 지자체의 역할들을 좀 더 강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되고 있는 이슈 살펴보는 시간이죠. 이슈의 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 어떻게 뽑으셨습니까? 네, 이번 주는 좀
씁쓸한 주제들